듣다 보면 쌓이는 부동산 지식 전국 코코. 국대님, 저희 대구 수성구 좀 생활 건접 단위로 좀 아파트 좀 집중 분석 한번 해주시죠. 네, 그럼 제가 준비한 장표 보면서 한번 이야기해드려 볼게요. 네. 냉우님께서 벌써 이미 대구를 다 훑으셨더라고요. 근데도 안 한 거 엄청 많아요. 그런데도 대구 수성구 이렇게 지도를 보면요, 이렇게 네. 많은 동들이 있었어요. 아, 맞아요. 네, 대구 이 자체만으로도 엄청 크거든요. 근데 보면 동이 어마무시합니다. 근데 제가 이 순번을 나눠놨어요. 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입지 아니에요? 선호도. 네, 맞습니다. 아, 일단 우리가 입지라고 하면은 부동산은 입지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면 교통 있고 뭐 교육 있고 일자리 있고 등등등등 있는데, 제가 나름 그 기준 한 7가지를 가지고 1번부터 9번까지 매겨놓은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는 지금 보면은 우리 먼저 하셨던 범사 만삼이 1, 2번에 딱 들어가는 거고요. 네. 그 이유가 딱 있죠. 담티역부터 해서 달구보대로로 이렇게 가는 라인에 여기 학군이 좋은 곳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범삼부터 범이동 뭐 이런 것들은 3등 정도? 아, 좀 비슷비슷하다. 네, 비슷비슷하다. 그나마 이게 볼만하다. 인정, 근데도 제가 인정. 박스를 어떻게 딱 쳤냐면 네. 요렇게 쳤죠. 여기를 대구에서는 수성구라고 부르고요. 네. 나머지 곳들은 비수성구라고 부릅니다. 특히 여기 아래쪽은 좀 네. 아쉽지만 비수성구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죠. 네. 같은 수성구급이 아닌 거죠. 아, 네. 네. 그래서 보통 여기가 만약에 한 10억 정도라면 네. 거의 진짜 여기는 한 40, 50%? 그렇게 많이 차이 나는 정도가 된다. 네. 그러면은 이 박스와 이 수성구와 비수성구가 가장 큰 차이점. 냉구님, 학군.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학군을 지난번에 잠깐 얘기하셨지만 네. 이 학군을 제가 조금 더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 전국 고교 의대 진학자 수 갖고 왔죠. 네, 갖고 오니까 대구 수성구의 경신고가 딱 73명으로 들어갔고요. 와, 저 반포 세화고 네. 그 다음이네요. 근데 1등은 그잖아요. 어쩔 수 없습니다. 강남 희문. 희문. 네, 네. 여기 어디 있냐면 대치동 학원가 네. 있는데 그냥 바로 딱 여기 나타나고요. 근데 보시면 강남구 또 있죠. 그리고 네. 강남구 있죠. 그리고 뒤에 보면 또 강남구 있어요. 네. 근데 수성구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수성구. 네. 그러니까 지금 대구 수성구에만 무려 6개가 비수성구 말고 그 수성구 수성구 딱 안에, 안에. 네. 그 안에만 6개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이게 강남구 다음으로 분포도, 비율이 높다라는 거예요. 의대 진학 중. 그러니까 네. 정말 여기는 학군에 의한, 학군을 위한 곳이다. 그 정도로 많다. 물론 여기 능인고 같은 경우에는 지산동이지만 네. 여기 나머지 5개는 거의 그냥 대구 수성구의 생활권 안에 그 범사 만삼 안에 네. 다 들어가는 곳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면은 사실 이런 배경 지식이 없으면은 대구 수성구가 왜 이렇게 비싸? 그걸 해석하기가 어렵겠죠. 어렵죠. 예, 왜냐면 저도 처음에 수성구 딱 갔는데 범사 한 10억 넘는다고 해서 갔는데 얘가 왜? 왜 도대체 왜 비싸지? 근데 나중에 제가 이걸 울산도 가보고 네. 울산의 옥동이라던가 뭐 제주의 연동, 그다음에 둔산동이라던가 뭐 그런 데 가보니까 아, 지방은 학군이구나. 그런 것들을 그냥 바로 알 수 있어서 아, 대구가 좀 이해가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배경 지식을 갖고 이제 들어가 봐야겠죠. 이렇게 이제 범어동 지도가 있는데요. 범어동을 총 3그룹으로 저는 나눴거든요. 네. 그랬을 때 어디죠? 여기 첫 번째 1그룹이 그냥 센터입니다. 센터인데 아, 네. 그냥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네. 학군이 좋은, 제가 그냥 이 경신 중에 동그라미 쳤어요, 이렇게. 학군 플러스 학원과 접해 있네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뭐 힐스테이트 범어라던가 범어 SK뷰 뭐 이런 것들이 쭉 있는 거고, 그리고 이 라인 도로를 타고 이쪽에 있는 경동초등학교가 또 메인이죠. 네. 그리고 요 라인대로 지금 딱 보시면은 라인이 범어초에서부터 두산이부터 제니스 이렇게 라인이 되고 수성 W, 네. 범어 W까지 해서 1그룹 섹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학원가가 322개잖아요. 네. 목동보다도 학원가 수위가 많고, 네. 뭐 대전, 뭐 이런 데는 그냥 아예 안 되고, 그냥 대구 자체 수성구는 광역시에서는 1등, 거의 서울과 맞먹는 수준이다. 네. 이 그룹은 어디예요? 네, 이 그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옆으로 가시면 이 왼쪽 편에 이 네. 범어역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이 네.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인 아파트들, 기축 네. 아파트들이 있는데, 요쪽 조금 더 이제 내려가게 되면 요쪽은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에 지금 이제 정비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우방 1, 2차, 네. 그다음에 아진 뭐 소규모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새로 이제 아파트가 딱 들어섰어요.
근데 여기 앞에는 먹자상권. 네. 여기서는 못 먹거든요. 아. 못 먹고 못 놀아요. 네. 여기서는. 왜냐면 여기서 술 먹고 저녁에 막 아빠 엄마들이 그랬다가는 바로 주민신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넘어가서 먹고 그다음에 즐기고 하는 것들은 먹자상권이 이쪽에 있고 아파트들이 이렇게가 형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소형 오피스텔들이 좀 있습니다. 소형 오피스텔들이 보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임대 비율도 월세가도 잘 나가고 좋더라고요. 네. 그랬을 때 그냥 문득 생각나는 게 약간 그 잠실 같은 느낌? 잠실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라든가 학군 좋은 곳들이 있고 네. 그다음 옆에 방이동이라고 하는 네. 곳들이 오피스텔에 대한 먹자 상권이 딱 있으면서 여기에 오피스텔들이 너무나 잘 나가고 있거든요. 너무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여기 중앙으로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일자리들이 좀 형성이 되어 있고 물론 여기 일자리뿐만 아니라 학원가에서 나오는 그 학원자에 대한 그 근로자들 그런 부분도 또 무시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2그룹이라면 3그룹은 이쪽. 네. 이게 아무래도 이쪽이 약간 넘사벽 아파트 수준이거든요, 가격대가. 그러면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이쪽에 있는 이편세상 이편세상 범어라든가 네. 레미안 수성이라든가 이런 아파트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쪽의 아파트들을 그나마 선택지로 둘 수가 있고 여기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동대 그 동구. 네. 그러면은 한 여기랑은 거의 가격 차이가 한 20% 정도? 20에서 25% 정도가 차이가 나더라고요. 네. 그 정도로 가격 격차가 꽤 난다. 근데 그 위로 올라가면 거의 40%가 차이 나는? 그러니까 이 그냥 길 하나 두고 엄청난 차이점을 두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3그룹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아파트를 오른쪽에는 그냥 뭐 이런 대구 지방법원 이거 연호직으로 옮긴다고 하는데 이쪽에서 있는 것들은 그렇게 많이 볼 거는 사실 크게 없고요. 근데 요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은 이제 여기에 뭐 서안이라던가 그다음에 두산 이브더 자니스 이런 것들은 얘는 여기 범어 이동으로 볼 수가 없고 그냥 범사에 맞춰서 봐야 되기 때문에 요렇게 1섹터, 2섹터, 여기가 3섹터가 딱 나온다고 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한번 더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 이제 조금만 제가 당겨 볼게요. 네. 당겨 보면은 범어 1동, 일단은 이제 진짜 범어 4동, 네. 범사를 만나야 되거든요. 네. 범사를 이제 조금 더 만나야 될 때, 이것도 또 제가 또 나눴습니다. 나눴을 때 1그룹과 2그룹을 나눌 수가 있는데요. 네. 가장 큰 차이점, 제가 이렇게 나눈 차이점을 아시겠나요? 뭐가 기준이에요? 이거는 초등학교 기준입니다. 아. 범어초, 경동초. 그러니까 네. 이쪽 라인은 범어초를 갈 수 있는 라인이고요. 네. 네. 그리고 이쪽 라인은 전부 다 경동초를 갈 수 있는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네. 지금 학군에서 조금 더 선호하는 곳이 이 경동초 라인부터 해서 경신, 경신고 이쪽이 이제 과거부터 해서 학군으로 너무나 유명하고 오랫동안 명성을 떨쳤던 곳이죠. 네. 그래서 이쪽이 조금 더 경동초 라인 쪽으로 좀 선호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사실 조금 너무 평준화가 좀 되면서 이 범어초도 여기에 너무 잘 사는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또 이쪽에 새 아파트 들어서고 여기 새 아파트 들어서고 하면서 다 범어초가거든요. 네. 네. 그러면서도 또 그렇게 크게 구분이 없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대형 학원가가 도로에 그냥 즐비하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는 교습소들이 그냥 뭐 주택에 그냥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갔을 때 그냥 주택에 그냥 교습소가 다 있는 수준.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여기서 이제 먼저 제가 1그룹부터 이제 먼저 볼게요. 1그룹부터 딱 보면요. 이 아파트들이 이 학원가를 끼고 이 도로, 큰 도로, 달구부대로를 끼고요. 먼저 왼편부터 약간 서울의 랜드마크 하게 되면 아크로폴에 그 다음에 또 약간 부산의 LCT, 그 다음에 세종 같은 경우에는 뭐 세종 6단지, 한뜰 6단지라든가 그런 게 있는데 대구는 얘가 랜드마크죠. 네, 랜드마크여가지고 지금 보시면은 가격대가 평당 3,190만 원 정도 해요. 근데 옆에 보시면 힐스테이트 범어가 한 3,700, 3,800 정도 하거든요.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근데 생각해 봤더니 평당가를 무시하고 얘는 중형 평수 이상이거든요. 49평. 네. 그러니까 49평부터 그냥 이 평수가 되게 큰 것들이 있고 여기는 34평이다 보니까는 그냥 가격 자체에서 12억과 15억이 이게 넘사벽인 거죠. 그래서 여기는 과거에 그 이승엽 선수 네. 그런 선수도 살 만큼 뭐 연예인들 그다음에 위쪽이 법원이라든가 그런 거였기 때문에 법 쪽에 계신 분들, 의사분들이 많이 거주하시면서 있는 곳들 당연히 법원초등학교를 가고요. 여기가 넘사벽이면서 제가 여기 보시면
버머 서안 포레스트를 좀 갖고 왔어요. 아, OP잖아요. 네, OP. 왜 이걸 갖고 왔냐면, 보통 아파트의 기준도 이렇게 랜드마크를 딱 잡았으면은, OP의 기준도 좀 잡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여기 버머 서안 포레스트가 오피스텔에서는 가장 대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얘가 6억 5천, 거의 8억대까지 올라갔던 물건이 6억 5천까지 떨어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오피스텔이 그냥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아파텔이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우리 아파트로 따지면 25평. 그런 25평이 방 3개, 화장실 2개가 있어서 이거를 갔을 때 잘 못 느껴요. 그런 것들을. 그만큼 컨디션이 괜찮고 그 안에서 여기에 있는 상권이라던가 일자리라던가 또 그런 또 역까지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가 있어서 얘가 대장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바로 앞에 이제 요즘 신흥강으로 얘가 랜드마크라고 이야기를 좀 칭하긴 하더라고요. 왜냐면 얘가 지금 52층인가요? 그렇고 얘는 7층. 네, 57층이거든요. 제가 이게 아직 지어지지 않아서 그 직방을 통해 가지고 제가 그 로드뷰 보는 게 그 네. 밖에 뷰 보는 게 있어요. 아, 항공뷰. 네. 그래서 이거를 딱 봤더니 여기에 103동이었을 거예요. 103동에 네. 42평이 야, 이거는 진짜 요 라인 뷰로 이렇게 나오겠더라고요. 초고층 뷰로. 그래서 야, 이거는 진짜 야, 여기랑 평당가가 대적할 만하겠다. 왜냐면 56층에 이런 뷰가 나오면은 이거는 감당할 수 없겠는데. 그래서 사실 저도 이거를 하면서 준비하면서 수성 버머 W랑 힐스테이트 버머랑 과연 누가 더 좋을까. 근데 약간 저의 기준은 뭐냐면 얘 고층 뷰가 A타입 기준으로 이쪽에 뷰가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34평도. 네, 네. 그런 것들은 나름 스페셜하겠다. 진짜 스페셜하겠고 근데 약간 중층 이하로는 이게 더 좋지 않을까. 학원가도 가깝고 역도 가깝고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얘는 영순이라면 여기에 고층은 약간 1순위 같은 느낌? 얘가 1순위 거라는 생각이 들고 힐스테이트 버머랑 이거랑 거의 중층 기준이나 약간 고층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힐스테이트 버머가 좀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지금 이렇게 버머 네거리를 기준으로 이렇게 초역세권에 있고요. 당연히 얘는 버머 초등학교를 간다는 게 조금 아쉽지만 이 도로가 되게 크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초등학교를 가고 학원가 이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구청 근처에 있고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힐스테이트 버머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그 잔존에 있었던 20년도부터 계속 그냥 대장인 이게 대장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결국에는 이 학군이라든가 학원가가 너무 좋고 경신고 경신중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신축이 들어설 수 있는 그런 부지 자체가 많이 없는데 여기가 20년도에 신축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에 들어왔고 평면도도 괜찮고 그리고 브랜드도 또 좋게 들어오다 보니까는 이거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원래 있었던 구축의 대장인 버머 SK뷰를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힐스테이트 버머가 저는 이쪽에서는 그래도 대장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버머 SK뷰도 정말 구축 대장 중에서는 꼭 알아야 돼요. 랭고님 같은 경우에도 아까 얘기하셨지만 여기 이 아파트가 진짜 동대문구의 레미안 위브랑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거기가 뭐 약간 답신리 16구역을 재개발해서 된 건데 그 정도로 급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수원의 뭐 강교 자연의 힐스테이트 그런 아파트와도 거의 견줄 만큼 엄청나게 구축의 힘을 자랑하고 있는 곳이죠. 그만큼 자랑할 수 있는 이유가 입지인 거죠, 입지. 학군이라던가 학원가, 그 다음에 이런 역세권이라는 거. 그래서 버머 풀빛에도 여기가, 랭구님이랑 저랑 지난번에 우리 임장 갔을 때 여기 담 뛰어넘던 데가 여기였거든요. 뭘 또 담을 뛰어넘어요? 네. 저는 그런 거 안 합니다. 여기 담 뛰어넘어가지고 이렇게 딱 넘어가서 우리가 이제 임장할 때였는데, 근데 단지는 좀 적어서 제가 봤을 때는 얘가 13년씩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버머 SK 뷰가 얘가 평형수가 82평까지 있거든요. 네. 25평인가? 그게 장점이죠. 25평부터 82평까지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비교한다면은 그래도 버머 SK뷰가 낫지 않겠나.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은 고층은 요 녀석이 좀 좋겠다. 근데 약간 그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힐스테이트 버머, 그 다음에 W, 그 다음에 버머 SK뷰, 풀빛체가 되지 않을까. 저는 거주하는 분들의 니즈가 완벽하게 다 다르다고 보거든요. 아이들 교육 중심인 분들은 사실은 저 왼쪽으로 갈 필요가 없다고 봐요. 최대한 그 거리, 뷰가 왜 필요해? 애들 그냥 교육만 신경 쓰는데 맞습니다. 애만 좋은 대학교 가면 되는 건데 의대를. 그렇기 때문에 그냥 동네가 조용하고 단지 평지에다가
그냥 너무 또 높으면 정신 사나우니까 힐스테이트 버머 선호하는 분들은 저쪽으로 압도적으로 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좀 금액이 조금 부담스러우면 이제 버머 에스케이프 선택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수성 버머 W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뷰도 나오고 그런 거 좀 선호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좀 선택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또 두산위브 제니스가 사실은 저 두 개가 경쟁 관계 있다고 봐지는데 뷰 좋아하고 사포수선 좋은 거 좋아하는 분들은 다 두산위브를 먼저 선택하고, 왜냐면 저긴 초대형이 있거든요. 그렇죠. 저건 밑에 거는 40평대밖에 없지만 위에는 더 큰 건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여건이 되고 여유가 많은 사람들은 40평대도 작아요, 사실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지가 안 돼요, 아예. 그렇죠. 그래서 두산위브 무조건 하는 거고. 근데 이제 그 다음 클래스로 어떻게 보면 힐스테이트 버머랑 저 두산위브가 세트고 버머 에스케이프랑 저 W가 세트인 거예요. 진짜 1순위, 2순위가 이미 이렇게 정해져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 싶기는 제가 합니다. 중개사에 딱 전화를 해봤을 때에도 젊은 중개사분은 요거를 좀 저한테 권하더라고요. 근데 약간 좀 나이가 좀 있고 이제 애 좀 키워본 그런 중개사분 같은 경우에는 이쪽 라인은 어쩔 수 없이 저한테 권유를 하더라. 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1-2 그룹이죠. 근데 네. 이제 제가 이걸 다 보여드리면은 조금 잘렸어요. 일부러 아. 북축과 남축을 좀 구분해 갔고요. 네. 그러니까 북축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신축이 있고요. 네. 여기도 신축, 여기도 신축, 그다음 마찬가지 신축. 그리고 여기 남측 같은 경우에는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재건축, 재개발, 재개발 예전지 여기는 거의 그냥 구축밭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네. 부축부터 보게 되면 여기는 일단은 경동초를 이해해야 됩니다. 경동초를 가까이 있냐 없냐 일단 이게 1번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신축이냐 아니냐 그게 2번인 거죠. 그래서 경동초와 가까이 있고 신축인 빌리브 버머가 무조건 1순위 밖에, 이건 답이 딱 정해져 있어서 너무 심플하더라고요, 얘는. 또 이제 왼쪽에서 저 도로를 가는 게 상당한 부담이잖아요. 아,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오른쪽을 사람들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도 있기는 하겠죠. 맞습니다. 딱 그 포인트가 여기 버머 라운 2차인 거죠. 네. 버머 라운 2차와 버머 효성 해링턴 이 두 개 중에 뭐가 좋냐라고 했을 때는 얘는 안 건너거든요. 네. 근데 얘는 건너죠. 그래서 18년식임에도 불구하고 얘가 조금 더 네. 낫다. 근데 이 친구의 단점은요, 이렇게 오르막이에요. 아, 그래서 여기 자체가 좀 지형이 네. 좀 높아요. 맞아요. 네, 그게 좀 단점이라는 게 있어서 여기에서 보시면 이 빌리브 버머가 최근에 22년 3월 달에 입주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 아파트가 계속 매물이 안 나오다가 이제 내놓은 게 11억이 딱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래도 평지에 내가 있어. 그러면서 나는 신축이고 빌리브야. 라고 하면서 가격을 좀 안 낮추고 있는 느낌? 근데 아무래도 이쪽에 있는 친구보다는 당연히 2순위일 것 같고요. 네. 그러면서도 여기랑은 좀 어느 정도 비슷하게 맞춰가면서 상품성에서는 여기가 좀 좋더라고요. 여기서 1순위가 이제 뭐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서 1순위는 빌리브 버머. 네. 그 다음에 2순위는 여기 라온이랑 이 빌리브 버머 120이거든요. 네. 이 아파트가 약간 좀 비슷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효성 해링턴은 한 3순위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구축, 여기 삼성 쉐르빌, 그리고 우방 청솔. 이 두 가지 아파트를 일단 봐야 되는데, 일단 가까운 우방 청솔부터 보면 제가 여기 보시면 재건축 재개발이라고 해놨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리모델링입니다. 리모델링인데 비수도권, 한마디로 지방광역시에서 최초로 하는 리모델링 사업이에요. 여기가 지금 효성 해링턴으로 됐고요. 아무래도 대지 지분이 15평 이하 한 7.9평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쩔 수 없이 저는 리모델링을 추진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보시면은 가격이 7억 6,900 정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정말 웃겼던 게 뭐였냐면 이 가격이 20년도 대구 하반기에 제일 좋을 때 그때 25평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30평의 가격이 이제 20년도 하반기에 25평대의 가격이었던 거죠. 지금 네. 25평이 4억까지 떨어졌거든요. 네. 그냥 반타작이 딱 나면서 딱 가격이 요 전체 그런 것들을 좀 대변해주지 않나. 그래서 지금 리모델링이 되고 있고, 이 아파트 같은 경우가 유일하게 여기에서 25평 같은 경우가 한 3억 이하로 그래도 매매가와 전세가를 좀 볼 수 있는 그 정도의 가격선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삼성 샤이르빌 같은 경우에는 32평이랑 중형 평수가 좀 있어서 뭐 그래도 경동초와 가까우니까 아마 그 다음 순위로 구축 아파트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쪽은 제가 여기는 지금 학교는 다행히 경동초를 가거든요. 네.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오피스텔이 있는데 지금 가격을 보시면은 6억 5천.
네. 그죠? 아까 제가 범어 서안이 우리가 6억 5천이었잖아요. 네. 그냥 이거를 기준으로 했을 때 범어 서안 쪽이 입지가 좋냐? 아니면 만촌이 입지가 좋냐? 저는 범어 서안 쪽, 범어역 쪽이 좀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 가격이 원래는 분양가가 7억 천에서 마피 거의 6천 정도 났던 거예요. 네. 근데 지금도 거래 물건이 좀 많은 거죠. 이게 저는 당연하지 않나. 왜냐면 입지면에서 좀 떨어지는데 가격은 똑같으니까 당연히 범어 서안을 선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수성 아크로이 타워, 여기 같은 경우는 만촌동이고요. 이게 나름 그래도 중형 평수 이상이거든요. 49평부터 해서. 네. 근데 이 선택지가 사실 처음에는 아크로라고 해가지고 야 좋은 거 아니야? 이랬는데 가보면은 그냥 주복스럽게 연식이 조금 졌죠. 됐죠. 네, 연식이 좀 됐고 또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까 전에 두산 이브처럼 그런 랜드마크에 그런 비할 바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평범한 그냥 주상 복합 아파트라고 볼 수가 있어서 가격은 그래도 14억대까지 올라가 있거든요. 네, 가격은 네. 올라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되고 지금 보시면 여기 두 개 해링턴 만촌, 그 다음에 만촌 서한이죠. 이거 같은 경우는 생활권은 이렇게 같이 함께 할 수가 있는데 얘는 하나 큰 차이점이 뭐냐면요. 대청초로 갑니다. 저기 만촌동에 있는 대청초로 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리감이 좀 있다. 그래서 가격이 이 녀석 같은 경우에도 가격이 좀 많이 높았어요. 네. 높았다가 점점 분양 시기가 다가오고 입주 시기가 다가올수록 점점 가격이 빠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제자리를 좀 찾아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미 입주를 해서 좀 물건들이 잔존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입지적으로 그렇고 여기 위에 있는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저쪽에 있는 초등학교를 가게 되거든요. 네. 좀 거리감이 좀 있는데 여기 주변이 조금 그렇게 뭐 주거지로는 그렇게 좋은 형태가 아니어서 지금 이 가격이 계속 유지가 될지는 좀 미지수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이제 남측으로 가보죠. 자, 남측은 가보면요. 그냥 정비사업 밭입니다. 네. 여긴 딱 그냥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정비사업의 조합 설립이 났냐 안 났냐. 정비사업이 됐냐 안 됐냐. 그리고 두 번째는 정비사업을 할 거냐 말 거냐. 이 두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노란색이 정비사업 이제 조합 설립인가를 난 그런 네. 곳이고요. 우리가 흔히 뭐 재개발, 재건축을 할 때 그냥 심플하게 단 5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조합 설립, 사업 시행, 관리 처분, 이주 철거, 입주. 그러면 여기는 어떤 단계냐면 이제 조합 설립 1단계가 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업 시행 인가가 나기 전이라는 거죠. 네. 그랬을 때 지금 1등이 어디냐면 이 경남타운입니다. 이유는요. 일단 대지가 되게 크죠. 대지 지분 자체도 크고요. 그리고 여기에 경신중, 경신고까지 가깝고 센터에 있고. 센터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입지 자체가 너무 이게 갑분사죠. 이게 너무 좋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여기가 포스코가 건설사로 지정이 됐고 거기에다가 하이엔드 브랜드를 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좋은 거에 그냥 덧대어서 계속 좋아지는 거죠. 네. 네.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지금 이 경동초가 이렇게 되면 약간 한 100 몇 세대가 늘어나게 되거든요. 지금 약간 분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경동초에 과밀이 되다 보니까 뭐 교육청에 민원을 넣는 부분들도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1등은 그냥 무조건 경남타운이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지금 그 다음이 이제 을지 맨션인데 이제 요 센터에서 조금 그래도 벗어나요. 그래도 여기는 입지가 괜찮고 다만 여기는 대지가 좀 작다라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단점이고 속도 면에서도 경남타운 다음으로 얘가 조금 뜨뜻미지근하게 좀 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을지 맨션이 두 번째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큰 길을 건너서 목련 아파트가 있어요. 목련. 네. 목련 같은 경우에는 속도는 제일 빠릅니다. 네. 여기에서 이 4개, 하나, 둘, 셋, 4개 중에서는 속도는 가장 빠른 녀석인데 대지가 작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대형 평수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만들기가 좀 어렵고요. 그렇다 보면은 뭐 경남타운 같은 하이엔드라든가 아니면은 약간 고급화 전략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약간 좀 꿈꿔볼 수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현대로 지금 이미 결정이 나 있어요. 현대가 됐고, 을지맨션도 현대가 됐고. 그래서 지금 속도는 제일 빨라서 아무래도 그냥 제 생각에는 입지가 조금 빠질수록 속도가 빠른 거 아닌가. 그건 맞죠. 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우방도 지금 속도가 빠르고, 그래서 속도가 가장 빠른 녀석은 목련, 우방, 경남, 을지순이에요.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여기서 제일 좋은 수는 경남, 을지, 그 다음에 목련, 우방순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거꾸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방 같은 경우는 사실 황금동입니다. 이 라인 자체가 이제 제가 그어놨잖아요. 아, 근데 황금동인데 얘는 정말 다행인 게 경동초로 갑니다. 난 다행이죠. 그래서 경동초로 가면서 여기서 현대로 지금 재건축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도 관심 있게 쳐다보고 있는 단지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4개가 먼저 재정비를 조합 설립까지 났다. 이제 1단계를 시작하고 2단계까지 진행 중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이제 누가 이제 재건축을 할 거냐. 그 문제에서는 1등은요, 가든 1차. 네. 네, 그냥 입지만 받으라도 이제는 여러분들 아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입지가 아무래도 경남타운보단 더 좋죠. 근데 이제 대지면에서는 경남타운이 조금 더 낫고요. 그랬을 때 얘는 정밀안전을 이제 준비 중에, 그러니까 안전진단, 예비 안전진단을 받고, 그 다음에 정밀안전진단을 이제 준비 중인 거죠. 이 친구가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재건축을 했을 때는 경남타운과 정말 용호상박을 할 정도로 괜찮은 친구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이 이 가든 2차인데요. 아까 전에 이제 이야기를 봤을 때 보통 그 부촌, 그러니까 과거에 대구 수성구에서 나 좀 산다 라고 하셨던 분들이 여기가 아무래도 중형 평수 거의 47평이 가장 낮은 이 평수예요. 그리고 나서 큰 평수로 가는데 이 친구와 그다음 태영 아나스 같은 경우가 평수가 되게 넓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에 선택지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돈이 조금 계신 분들은 선택하지 않았을까. 근데 여기는 대지가 거의 여기가 한 평균 대지 지분이 한 25라면 여기는 31 정도로 되게 큽니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부지 자체가 적기 때문에 세대수가 작아요. 그런 단점들이 있고요. 그리고 가든 3창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좀 늦고요. 속도가 안전진단을 통과해서 이제 정상적으로 가고 있고, 여기는 그래도 부지가 커가지고, 고급화 전략을 조금 뭐 한다는 이야기도 스물스물 나오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어서, 한 여기 3개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1등, 그 다음에 2등, 3등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여기 장원 맨션이 툭 튀어나와 버리거든요. 네. 장원 맨션 튀어나오는데 길을 두고 여기 육교가 있어요. 네. 육교를 건너면은 그래도 그 나머지 장원 맨션이 이쪽에 상가가 선프라자 상가라고 해가지고 뭐 수영장도 있고 뭐 이렇게 스포츠 시설이라든가 마트라든가 네. 그런 것도 조금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있으면서 이 친구의 장점은 경동초, 그다음 정화중, 정화여고, 동도중 그냥 3면이 다 학군으로 둘러싸여 있거든요. 이거는 장점이죠. 네, 이건 진짜 장점이에요. 근데 단점은요, 그냥 그런 말도 스물스물 나오는 게 아무래도 너무 학군지에 있다 보니까 여기를 공사를 하게 되면 그 피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다 보니까는 그런 것들이 교육청에서 일부 제재할 수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얘는 어느 정도 될까 좀 많이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딱 보니까는 그래도 여기, 이 가든 3차와 어느 정도 비슷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정리가 딱 되죠. 여기가 1, 그 다음에 2, 3, 4, 나머지는 1, 그 다음에 2는 여기 두 친구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3은 이렇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꼽살이 있거든요. 꼽살이 88세대 신축. 이게 잘 몰라요, 사람들. 네. 아니, 사람들이 임장기를 쓰면 자꾸 얘를 빠져먹더라고요. 뽑아야 되는데. 네, 버머 센트럴빌도 나름 신축에 적용 괜찮고, 가격도 보시면, 후덜덜합니다. 12억이면은 거의 힐스테이트 버머 수준이에요. 가격을 안 낮추고 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세대수가 많이 없다 보니까 거래가 많이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아서 그렇지 않았을까? 그리고 여기 버머 화산 샬레 혹시 이런 건설사 들어보셨어요? 좋은 아파트 이름인데. 네. 네. 어디 건설사인지 제가 좀 안 찾아봤는데 일단 이름 자체도 되게 생소한데 저는 이거 네. 보면서도 느꼈던 게 8억 7,300, 12억. 그러니까 세대수가 적어도 브랜드가 안 좋아도 그래도 입지가 좋으면은 가격은 높다라는 게 정말 이 수성구 버머 4동의 그런 위력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어떻게 보면 버머 4동. 네. 버머 4동을 이제 본 거고요. 이제 범사 봤으면은 만삼을 봐야겠죠. 만삼을. 이제 저희가 이제 만삼을 보게 되면 만삼도 이 세 그룹으로 나뉩니다. 네 그룹으로 나뉩니다. 네 그룹이 첫 번째 그룹은 이쪽에 만촌 3동. 그냥 만촌동에 만삼에 딱 여기 하나만 보면 돼요. 오른쪽에는 남고, 여기는 여고. 그냥 약간 음향 조화가 딱 맞게끔 세팅을 해놓고 중간에 초등학교를 딱 끼워놨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센터고요. 그리고 학원가가 조금 있고 이 그룹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앞서 설명했었던 그 효성 해링턴
그쪽에 있는 뭐 주복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는 곳, 범어동이랑 생활권이 좀 같이 할 수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만촌 1동에는 일반적인 아파트, 이마트, 도서관, 여기에서 사람들이 도서관, 이마트라든가 이런 거를 가게 되죠. 그리고 만촌 1동은 뭐 그냥 일반적인 아파트가 있는 곳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촌 3동만 보면 돼요. 네, 만촌 3동만 보면 되는데 여기서는 딱 정해진 게 먼저 이 노란 색깔 부지 있는 수성 32구역 재개발을 봐야 돼요. 이 아파트, 이 재개발 같은 경우가 지금 수성 자이가 들어서거든요. 그러니까 센터에 있으면서 자이가 들어선다. 이 아파트. 그리고 옆에는 여기에 뭐 좋은 상권은 아니더라도 그냥 주택가에 있는 상가들로 이렇게 쫙 줄지어 있고요. 그리고 앞쪽에는 또 일부 학원가가 있으면서 담티어까지 도보권에서도 가깝게 있다. 그러면서도 대청초등학교를 갈 수가 있어서 아마도 이 수성 32구역 재개발이 가장 이게 나중에 대장 역할을 하지 않을까? 지금 예상으로는 한 27년도에서 8년도, 조금 늦으면 29년도에 입주를 한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은 그 아까 전에 저희가 5단계에서 거의 3단계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관리지 첩불인가를 아마 올 여름 정도에 좀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다음이 만촌 자이르네. 이게 후분양하는 단지인데 23년도 1월 달에 입주를 하고 나서 좀 물건이 좀 많이 나와 있었어요. 네, 뭐 저저 할인 분양도 하고 네, 맞아요. 유명하죠. 그래서 11억 5천에 분양가를 했었는데 할인 분양을 9억 한 5,800 정도로 낮췄거든요. 그러면서 조금 가져가고 30평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특례보금자리는 9억이가 있다 보니까 물건이 먼저 빠졌고, 근데 지금 9억 한 6천 정도로 물건이 나온 거죠. 지금 보시면 순성 32구역이랑 가격이 비슷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여기는 대청 초등학교라던가 그다음에 여자 고등학교 이렇게 갈 수 있는 거 좀 안쪽에 박혀 있지만 그래도 자인데, 그리고 신축이니까 아마 이 친구가 다음 두 번째 신축에서는 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바로 앞에 있는 만촌 3전 그린코아가 이게 19년도 아파트예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크게 길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기는 전부 다 저층 주거지고 나머지 산이 있기 때문에 야, 여기 뷰 좋겠다 해서 딱 봤더니 여기는 40평대. 나머지 30평대는 전부 다 약간 뷰가 단지 뷰로 되어 있는. 좀 이런 부분들은 좀 아쉽지만 그래도 가격이 9억 3천. 네, 신축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이 화성 파크드림 3차. 사실 사람들이 이 아파트와 삼전 그린코아를 어떤 게 더 좋냐 많이 고민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여기가 센터이면서 초등학교 갈 수 있고 상권이면서 조금 더 신축인 이 아파트가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다음에 이 화성 파크드림 3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브랜드 자체가 조금 약하고, 근데 학원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좋지만은 16년식으로 조금 연식에서는 삼정보다는 좀 덜하고, 그렇다 보니까는 여기서는 신축에서는 1번, 2번, 3번, 4번으로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구축에서는 이 우방타운 1차, 이게 부지가 엄청 크죠. 근데 이게 6억입니다, 6억. 근데 얘가 과거에 10억까지 갔었던 물건입니다. 20년도 하반기에 10억까지 갔었고, 화성파크 드림은 얘가 지금은 8억 5천인데 얘가 14억까지 갔었던 물건이에요. 거의 반토막이 났는데, 지금 이 아파트가 한 34평, 세대수는 이 정도 있고, 여기 백오동 자체가, 이 뷰가 자체가 너무 좋아서 아마 이 뷰 잘 나오는 것들은 6억보다 좀 더 할 것 같고요. 근데 또 여기에 만촌 하나 꿈에 그린 아파트는 연식은 좀 더 좋거든요. 근데 이제 단지가 좀 작고, 나중에 여기 수성 32구역이 조금 더 변화하게 되면, 그러면 조금 더 수혜를 받을 아파트? 근데 이 중형 평수가 좀 괜찮은 게 있어요. 여기는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입지가 좀 떨어지는 만촌 우방 2차. 그 다음에 우방 팔레스 같은 경우에는 좀 중형으로 좀 아파트가 있어서, 근데 아무리 떨어지더라도 1,600만 원, 거의 1,600만 원 이하로는 잘 안 떨어지는, 그만큼 입지가 괜찮은 곳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신축에서는 이게 1, 2, 3, 4로 저는 좀 이렇게 입지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상품선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좀 괜찮을 것 같고요. 만약에 구축으로 봤을 때는 여기 하나 꿈의 그린이 그래도 연식이라던가 브랜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중형 평수가 있기 때문에 이쪽 친구랑 그다음에 우방 1차를 비슷하게 봤었고요. 나머지 이렇게 우방 팔레스라던가 우방 2차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가격 자체가 재개발인데 9억 6천이란 말이죠, 형님. 근데 이제 신축이 9억 6천, 그 다음에 나머지 삼전 그린코아가 9억 3천, 그 다음에 8억 5천. 얘가 거의 연식 차이도 많이 나거든요. 한 5년 정도 이렇게 나기 때문에. 재개발 이제 매수 원가를 말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33평대를 받으면. 맞습니다. 매수 원가를 제가 최근에 있었던 물건을 한번 봤더니 그렇게 나고, 또 이 아파트 같은 경우가 거의 그
옵션, 조합원들한테 주는 옵션을 30가지를 주더라고요. 뭐 그거야 뭐. 야, 그것만 하더라도 거의 한 뭐 3, 4천만 원 되니까 진짜로 와, 이거는 한 9억 3천 정도에서 시작하는 그런 게임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포인트도 구독자분들께서 좀 알고 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랭우님께서 쭉 들어보셨는데 네. 랭우님의 원픽은 뭔가요? 저는 아까 장표에서 네. 투썸 이브드 제니스가 원픽이죠.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네. 삼성동에 삼성 아이파크가 있고 어. 성동구에는 서울숲 포레스트가 있고 옆에 갤러리아 포레가 있고 그게 불안기에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또 압구정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호황기가 됐을 때 걔 가격이 넘사벽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저런 거 관심 가지면 더 좋겠다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냥 좀 대중적으로 선택하려고 하면 뭐 힐스테이트 버머 선택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역시 아빠네요. 그렇죠. 저기는 이제 특징이 있으니까 지역 특징에 이제 맞춰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네, 그래도 뭐 지금 너무 세세하게 분석을 아파트 단위로 다 많이 해주셔가지고 수성구에 대해서 뭐 다녀오지 않은 분들도 이번 기회에 좀 많이 알게 되지 않았을까. 방금 우리가 올려둔 영상들 아마 많은 분들이 캡처하고 출력해서 네. 임장 갈 때 쓰시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그러라고. 뭐 지금 재개발까지 뭐 다 털어주셔가지고 네네. 오피까지 좀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대구 수성구 좀 알아봤는데 어떠셨어요? 저희 또 구독자분들 또 궁금한 지역들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콕콕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